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믿고 찾는 썬팅 틴팅 스킬 공장은 아니고요. 스킬 공장은 아니고 우리 하루 일과를 8시간을 여기서 틴팅을 하잖아요. 이 공간에서. 그건 인생이죠. 그냥 인생이고 운명이고 틴팅 인생의 하루를 여러분들과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댓글 소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우리 또 유튜브 채널 요즘 뭐해를 키워주셔야 제가 계속 좋은 컨텐츠, 양질의 컨텐츠, 고품격 컨텐츠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고 응원 댓글 한마디, 단어 하나 달아주시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썬팅 인생 같이 함께 하자고 제가 이 기술들을 오픈하고 스킬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데 여러분들 댓글 하나만 달아주십시오. 자,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이건님께서 안녕하세요. 유튜브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 기존 필름 제거 시 물만 뿌려서 단면도로 긁어내신 건가요? 아니면 올가를 뿌리고 단면도를 긁으신 건가요? 추가로 전면 유리처럼 큰 유리, 곡이 많이 진 유리는 면적이 너무 넓기 때문에 폭 8cm짜리 스테인리스 핸드 스크래퍼 칼날로 본드 제거를 해도 될까요? 곡이 적기 때문에 칼날 폭이 넓으면 기스날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단면도로 일일이 하는 게 최선일까요? 사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전면 유리 제거를 할 때 가급적 칼을 쓰지 않도록 불려서 하거나 스팀으로 제거를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제거를 해도 본드가 남는 경우에는 칼을 어쩔 수 없이 대야 되는데 저희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는 핸드 스크래퍼 있죠. 핸드 스크래퍼 8cm짜리인데 유리에 특히 상단 같은 경우에는 테두리에 곡이 있어서 핸드 스크래퍼로 꽉 눌러도 칼날이 유리에 딱 밀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스날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상단에가 한 15cm나 20cm는 핸드 스크래퍼를 잘 쓰지 않습니다. 물을 불려서 살짝 불린 상태에서 단면도 칼로 긁어냅니다. 일일이 하나씩 긁어냅니다. 단면도는 주철이고 전면 유리는 일반 유리입니다. 옆 유리는 강화 유리죠. 후면 유리도 강화 유리고 기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칼날을 쓸 때는 젖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물이 젖어 있는 상태가 한 20초에서 30초는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칼질을 하시다가 물이 살짝 마르면 다시 물을 뿌려서 칼질을 해줘야 본드가 미세하게 남는 현상이 없어집니다. 상주님, 대표님 잘 계시지요?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상주님, 저는 항상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또 오학규님, 포천에 계시는 사장님이신데 사장님 항상 사장님 매장 한번 방문했는데 깔끔한 정도가 아니고 그냥 광이 납니다. 이런 도구들, 필름들, 이 분류와 정리 정돈이 얼만큼 잘 돼 있는지 여러분들 아마 매장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말 배울 점 많습니다. 사장님 감사드리고요. 문달프님, 사장님 영상 보면서 틴팅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은 재단기를 이용해서 시공하고 있는데 전면 성형 시 손재단과 재단기로 재단 시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점이 당연히 있죠. 재단기는 그냥 끈 마감을 딱 맞춰서 컴퓨터로 재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항상 성형은 상단과 하단을 성형할 텐데 살짝 타거나 많이 타거나 미세하게 타거나 타게 되면은 나중에 이면지를 까고 안쪽에서 접착하실 때 완벽한 접착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가 기포가 생기거나 뜰 확률이 생깁니다. 깔끔한 면이 형성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재단기로 사용하실 때는 재단에서 설정하는 부분에서 상단 부분을 5mm나 1cm를 키워서 입력을 시켜서 재단을 해주시면 성형한 후에 한 번 더 칼질을 하는 과정을 거치시면 깔끔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컴퓨터로 커팅한 다음에 성형한 후에 다시 재단할 것 같으면 그 시간에 얹어놓고 구운 다음에 바로 재단을 해버리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잘 응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PD님, 평소에 굽던 대로 별로 없네요. 이 부분에서 대표님 표정 보고 빵 터졌습니다.
항상 잘 보고 갑니다. 부족한 부분들 영상 보면서 보강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굽는데 특이사항은 평소에 굽던 대로. 별거 없네요. 제가 무표정으로 그 황당한 표정을 진 거는 물론 PD님한테 답변했던 별거 없네요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예, 별거 없죠. 근데 썬팅은 별거가 있습니다. 항상 매번 쉬운 거나 어려운 거 별거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런 표정을 진 겁니다. 김남영님께서 대표님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대표님 영상 보고 많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김남영님 사랑합니다. 요전에도 제가 박병태님이죠. 그 박병태님을 박봉태님으로 제가 읽었더니 댓글을 달아주셔서 저랑 비슷한 이름의 구독자가 있네라고 하면서 보니 제가 나오네요. 박병태입니다. 멋진 틴팅봉의 예명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몇 년의 경험이 있지만 가벼워지는 복장 상태에서 스팀기 헤드 근처에 고여있던 뜨거운 물이 스팀과 함께 와락 나오면서 피부가 약간 발목, 발등에 꽤나 쓰라린 고통을 유발했었습니다. 항상 좋은 영상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스팀기를 헤드를 거꾸로 달아서 했더니 거기 물이 보이잖아요. 그거 잘못될 수 있어서 뜨거운 물이 떨어지면 다치지 않습니까? 예, 또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틴터님, 옵티멈 틴팅 대표님이시죠? 오메 대표님 제 댓글이 하하하 영상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같은 시공인으로서 또 업계 팀 선배로서 존경합니다. 찾아뵌다는 게 잘 안 되네요. 네, 찾아오세요. 곧 찾아뵙겠습니다. 봅시다 한번. 네, 럭스님께서 좋은 영상이네요. 계속 더 발전하세요. 지금 발전하고 있죠. 제가 발전하나요?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발전하겠습니다. 존조님께서 진심 느껴지는 영상이네요. 많이 배우고 덕분에 퀄리티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서울 한번 올라오시면 찾아뵙고 싶습니다. 존조님, 저도 얼굴은 못 뵙지만 보고 싶습니다. 꼭 한번 오십시오. 또 우수카님께서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멋지십니다. 우수카님, 제가 이게 또 칭찬 들으면 항상 힘이 납니다. 커피,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그 댓글에 대한 또 멘트를 끝냈고요. 다음 순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그 GT43 AMG 차량 열선 유리 시공을 같이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썬팅에 대한 오해가 정설이 돼서 단어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 단어가 뭐냐 하면 말린다. 썬팅 필름을 성형하면서 말린다는 단어는 윈도우 틴팅을 하시는 모든 기술자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진실과 오해가 뭔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린다는 개념은 성형을 다 마치고 실내에 들어가서 이면지를 벗기고선 쫙 풀죠. 틀을 조절을 한 다음에 딱 맞춰놓고 그 다음에 스키징을 끝내죠. 스키징을 쫙 하단까지 다 마쳤습니다. 상단 맞췄습니다. 스키징 끝냈는데 얘가 네 군데 테두리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필름이 들고 일어나요. 이걸 또 말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말리는 증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말리는 증상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과도한 수축 때문에 일어납니다. 윈도 필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동차 윈도 필름과 건축용 유리 윈도 필름이 있어요. 자동차 윈도 필름과 건축용 유리 필름이 다른 것은 자동차는 곡면이 있는 유리를 말하고요. 곡면이 있는 자동차 유리와 곡면이 없는 건축 유리로 나누어집니다. 건축 유리 필름 시공에서 스키징을 하면서 들고 일어나는 증상은 아예 없습니다. 있다면 접착력이 아예 거의 적은 필름이겠죠. 근데 자동차용 필름에서는 말린다는 단어가 나와요. 왜냐하면 자동차용 필름은 수축을 하지 않습니까? 유리가 갖고 있는 그 곡면, 아로진 그 면의 값을 R값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휘어진 정도가 많으면 R값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휘어진 정도가 적으면 R값이 적다라고 얘기하죠. 원래 유리가 갖고 있는 유리의 휘어진 더 많이 필름을 테두리를 수축하게 되면 필름이 이렇게 들고 일어난 현상이 생깁니다. 열풍기와 필름만 보고서는 성형을 하죠. 또 손으로 눌러요. 그리고 스키즈로다 또 펴줍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R값이 살짝 틀려도 밀어버리니까 R값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수축한 부분이 더 많이
R값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 생깁니다. 전면 유리는 유리의 그 테두리에 도트가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요즘 차들이. 그런데 후면 유리는 그 도트, 점박이 노출이 돼 있어서 이게 접착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끝에가 접착이 딱 되는 전면 유리는 잘 그런 현상이 말린다는 현상이 안 생기는데 후면 유리는 꼭 말리는다는 현상이 생깁니다. 글라스 틴트가 더 많이 말린다는 얘기. 예,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글라스 틴트 필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온도에 맞춰서 시공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특정 타사의 제품이 여름이나 겨울에 접착력을 맞춰놓은 그런 필름과는 조금 다른 거죠. 접착력이 너무 강하면은 겨울에 스퀴징 한 다음에 일어나지가 않죠. 겨울에는 온도가 차갑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착력이 떨어져요. 끝에가 말려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현상이 접착력을 강하게 해주면 없죠. 그러면 접착력을 강하게 해주면 더운 여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름 시공하면서 테두리를 맞추고 물을 뿌려서 필름을 붙인 다음에 이 틀 조절을 할 때 얘가 자꾸 달라붙어요. 움직여야 되는데 틀을 맞춰야 되니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시공에 또 어려운 점이 생기거든요. 이 윈도 필름의 접착력은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됩니다. 적절한 어떤 점이 있는데 최대한 한국 시장에 맞게 한국의 사계절에 맞춰서 접착력을 맞춰 놓은 겁니다. 말린다. 라는 현상은 그 R값을 똑같이 맞춘다. 유리의 그 휘어진 정도를 최대한 맞춰주면은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다 말리는 현상을 줄여주려면은 여러분들 올가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미국에 있는 회사의 제품을 많이 쓰고 계신데 또는 트리오 쓰시죠. 어떤 용제를 쓰시든 간에 좀 말린다는 증상이 생긴다는 사장님들은 그 점도를 조금 낮춰주세요. 얘를 더 묽게 해주면 필름 자체의 점착력이 더 강화됩니다. 사장님의 어떤 습관이 물을 얼만큼 타는지 다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틴트 마운팅의 희석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묽게 해주셔라. 이 필름이 왜 그러지가 아니고 내가 왜 그러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형 이외에 다른 부분들이 맞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말린다는 증상에 대해서 조금 해답이 되지 않겠나, 답변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GT 차량 시공할 때 제가 최대한 유리의 R값과 그 다음에 필름의 R값을 거의 최대한 비슷하게 만드는 방법.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여러 번 설명해 드렸던 방법인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차는 요 내장재가 있습니다. 내장재가 지금 요 카바가 있고요. 예, 선반이 하나가 있고요. 자, 선반은 이렇게 탈거를 합니다. 자, 요것도 이제 시공하면서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드러내면 이렇게 핀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고무핀이죠. 자, 요거는 이제 오리발이라고 하죠. 오리발을 이용해서 제가 한번 제껴서 한번. 그저께 미국에서 입고가 됐습니다. 아메리칸 라인 칼인데요. 제가 쓰는 제일 마감 칼이고요. 칼은 저는 이게 분류를 해줬습니다. 일반 그 차 외부에서 오날칼, 칼을 날을 빈번하게 갈아야 되잖아요. 그립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칼을 자주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칼을 이렇게 핸들링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요렇게도 하고 요렇게도 하고 뭐 왼손으로다 이 그립감이 좋아야 되는데 얘가 제가 써본 칼 중에서 그립감이 좀 괜찮습니다. 이 아메리칸 라인 칼은 한국 내에서 아무도 수입한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글라스 틴트에서 또 이 아메리칸 라인 칼을 소개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조금 소량 수입했다가 요번에 조금 많이 수입을 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온라인에서 인트라넷에서 주문하셔도 되고 네이버 스톱하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마스터점에만 제가 이 제품을 올렸었는데 아트 칼날 올파에서 아트 칼 대가 나오고 또 칼날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엣지를 칠 때, 피코 엣지를 칠 때 올파에서 나온 붙여서 나온 그 칼은 제가 봤을 땐 쓰기가 너무 불편해요. 짧고 두껍고. 그래서 제가 찾은 그 칼날은 스테인리스 칼날이고 날이 얇고 깁니다. 그래서 엣지를 치는데 최적화되어 있죠.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주문해서 아트칼로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